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시를 같이 읽을 최경렬이라고 합니다. 첫 시는 유종원의 강설로 뽑았습니다. 제가 유종원의 강설을 왜 뽑았는지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오늘 뽑은 시가 몇 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시에 집중해서 읽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설 유종원 천산 조비절이여 만경 인종멸이라 고주 사리봉이 독저 한강설이라. 뭐 해석만 한번 대충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천산의 새들 날미 끊기고 만 갈래 길에 사람 흔적도 사라졌다. 배 한 척 도롱이 삿갓쓴 노인이 홀로 낚시하네 찬 강에 눈 내리는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유정원이 쓴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이게 5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오원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오원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내수를 이제 절구라 그러죠. 절구. 그래서 이제 오원 절구, 절구에서 오원 절구라 그러죠. 이 언이라는 게 글자 수를 얘기합니다. 글자 수. 그래서 7원도 있고 그러는데 오원 절구. 20자에 20자, 20자로 그냥 쓴 시인데 이 시가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저한테 전해주는 게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 시를 첫 번째 엔트리로 올렸습니다. 유종원이란 사람은 뭐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 당송팔대가 근데 한유가 얘기하는 그 고문이죠. 고문의 한유가 시작을 해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유종원이 한유하고 같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당나라 때 이거는 아마 세력으로 힘들었을. 그래서 고문가 산문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종원 당시 뭐라 그러죠, 시인들은 대부분 다 글을 썼기 때문에 시도 쓰고 산문도 잘하고 학문적 업적도 있고 경전도 있고 이게 뭐랄까 토탈 전문적으로 다 이제 글을 읽었으니까. 예, 이 시는 이제 유종원이 영주라는 데가 있어요. 영주로 이제 유배를 갔을 때 쓴 시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유종원이 영주를 갔을 거는 이제 당나라의 정치가 관리로 나갔을 때 정치가 좀 너무 고식적이니까 이거 개혁하겠다고 이제 나섰다가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좌천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영주가 멀어요. 지금 말하는 호남성 모택동이 호남성이라 당나라는 중원이라 황하의 유역에 있는데 저 양장 밑으로 내친 거죠. 지금도 호남성 완전 총구석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거기 가서 뭐라 그러죠? 고분이라고 그러죠. 고독한 분노. 그거를 달래기가 아주 힘든 처지였죠.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요. 영주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유기라 그러죠. 유기. 논류자에 유기지. 그래서 이제 산수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수유기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영주 팔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죠. 그래서 영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산, 자연, 연못 이런 거 발견하고 쓴 아주 글들인데 이게 명문입니다. 아주 유종원의 뭐라 그럴까 괴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마음을 달래는 그러면서 드러내는 뛰어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시기에 쓴 작품이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강서를 읽으려면 유종원이 처해있던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럴까
혼자 멀리 떨어져서 이 고독한 심사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유정원하고 친한 사람 중에 유석, 이 사람 시도 제가 읽을 겁니다. 유석이라고 하는 또 뛰어난 시인, 1급 시인들인데 다들 이 사람하고 친해서 같이 유배를 당하거든요. 전하는 시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고결하고 이 고독한 심사가 여기에 배어 있다는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글자가. 문장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예컨대 시어를 한번 볼게요. 천산만경, 이게 뭐 천인이 만인이, 이게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뭐 말들이지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뭐 천산 만경 그러지만 모든 산이죠. 모든 산, 길도 다 모든 길인데, 이 천과 만이라는 말은 시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게 되게 심심하고 의미가 없는 말인데, 절이랑 멸이랑 결합을 하면서 시에 긴장감이 생기죠. 천산에 새가 끊어졌다. 사실 새가 끊어질 일은 없거든요. 보통 번역을 할 때 이제 이 대꾸를 맞추느라고, 조비 인종 대꾸를 맞추느라고 새들 날미 끊어지고, 이 축자역을 하는 건데, 그리고 사람 자치 사라졌다는 문제가 없는데 새들 날미 끊어졌다니까 되게 이상하죠. 뭐 새들이 날지 않고의 의미인데 대꾸를 맞추다 보니까 조비 인종 맞추느라고 날미 끊어지고 이렇게 어색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어쨌든 천사이나 만경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흔히 쓰는 말이 끊어지고 사라졌다는 말과 결합을 하면서 긴장감이 생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독자들에게 인사를, 감정적인 이 팽팽한 느낌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또 천과 만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뒤에 고와 독이란 말하고 컨트라스트가 돼요. 이게 천만이란 말이 잘 썼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천과 만과 혼자 있다는 말이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시의 긴장감이 어디서 왔겠구나 유추가 가능을 하죠. 요거는 이제 원경이죠. 원경, 배경, 요거는 근경이죠. 근경. 그러니까 카메라가 멀리서 그 배경을 산과 길을 쫙 비추다가 강에서 낚시질하는 노인네 이제 클로즈업을 딱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가 이렇게 한편에 동양화겠구나 생각을 딱 하죠. 실질적으로 이 시를 읽고 나면 어떤 사람은 이거 한표가 동양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수화도 있잖아요. 이게 산도 있고 강이 탁 있고 이제 눈이 쌓이고 거기 낚시질하는 노인네, 딱 한폭의 동양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한 동양화의 이 이미지가 탁 들어맞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건 이제 주역하고 이제 연결을 지어서, 주역이 이제 복괴라고 있잖아요. 복괴 다 이제 음괴인데 하나 양께 딱 있어서 여기 이제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죠. 봄이 오는 것, 생동하는 기운, 그 느낌을 갖고서 이 시는 주역의 원리에 비춰도 멋진 시야, 뭐 이렇게 읽는 분도 있죠. 실질적으로 절과 멸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주변이 고요합니다. 지금 고요한데 혼자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적인 느낌, 이건 정적인 느낌이고 여기는 동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원경과 근경이 컨트라스트가 되기도 하고 정과 동이라는 것으로 컨트라스트가 되기도 하죠. 이 새들도 한 마리 날지 않는데 이 노인네가 뭘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한 폭의 동양화냐 아니면 뭔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싸늘합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고, 여기 지금 한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란자 썼단 말이에요. 사실 겨울이니까 한강이란 말도 뭐 당연히 쓰는 일반적인 뭐 심오한 의미가 아니라 상투적인 말이고 뭐 특이할 게 없는 말인데, 이 찬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시를 읽고 나면 새들도 날지 않고 사람 흔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눈이 많이 쌓였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다 아무것도 자연조차 조용하다 그랬을 텐데, 그 가운데 유독 이 사람이 혼자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강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맨 나중에 이제 붙였죠. 이 강설이 눈이 그친 게 아니라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다는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쌓여서 자연조차도 숨죽이고 있는데 계속 눈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강심이라 그러죠. 강심? 강 한가운데서 아마 낚시질을 할 거예요. 거기는 강 한가운데 눈이 분명히 안 내릴 겁니다. 근데 눈은 맞고 있겠죠. 눈이 맞으니까 사립, 그쵸? 도롱이를 두르고 이 모자 삿갓을 쓰고 그러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겠죠. 이 춥고 싸늘하고 이 냉엄한 이 분위기에서 낚시한 노인만 탁 도드라져 보이게 시를 쓴 겁니다. 지금 시라는 걸 이제 은유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은 자연물로서 눈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상징으로 읽거나 은유로 한다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춥게 하는 무엇인가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진 모르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춥게 하는 어떤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고독하게,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고독하게 두 번이나 강조했죠. 고주라 그래갖고 독조라 그랬고, 낚시를 하면서 자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낚시한다는 건 은둔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은둔의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자기를 꿋꿋이 한다는 의미랑 결합을 하게 되면 예산 노인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 억압한다고 그럴까, 괴롭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틴 어떤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읽는 거죠. 요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노인한테서 어떤 그 범접할 수 없는 삼엄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까닭인 거죠. 이 시를 가만히 뜯어보면 시에 화자가 없습니다. 아마 이 노인을 시인이 멀리서 보고 그거를 아마 이 시를 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시인이 노인을 객관적으로 스케치를 했지만 자기를 거기에 감정이입을 시켜서 저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해석이 가능한 게 시를 풍부하게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든 낚시질하고 있는 고독한 노인네, 꿋꿋이 버티고 있는 노인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거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동양화의 화폭을 그려낸 걸 수도 있지만 노인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혼자 꿋꿋이 버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정신적 고향에 대한 얘기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갑자기 뛰어난 시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경치를 읊은 시가 아니라. 요 점이 저는 이 시에 매혹된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참 낚시하는 노인에 그치지 않고 시인의 어떤 뭐랄까 정신을 투영한 사람으로 볼 때 혼자서 고독하게 일을 하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시가 되는 거죠. 고독하게 낚시를 해도 남이 뭐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자기를 꿋꿋이 하는 것을 알아준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시를 읽으면 얻게 된 위안 같은 거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정호는 요 강서를 쓰던 시기에 어옹이라는, 여기 지금 사리봉이 나오잖아요. 낚시하는 조옹이죠, 조옹. 낚시하는 노인인데 이 어옹이라고 이제 고기 잡으러 어자를 써서 고기 잡는 노인네라는 시가 또 있어요. 어옹이라는 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기 잡는 노인네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에 물가 옆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노져서 이게 나가는 그 시인데 거기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고독한 노인의 형상을 스케치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겠다라는 어떨까 하는 거, 뭐랄까 암시, 그걸 통해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 단단해져야지,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다짐 같은 게 보인다 그럴까? 그래서 한 세트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다는 것 또는 읽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스스로에게 나 단단해져야 돼,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자들에게도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그 시를 읽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설. 천산조비절 만경인종멸이라 고주 사리봉이 독저 한강설이라. 온 산에 새 날지 않고 모든 길에 사람자치 사라졌다. 배 한 척에 도롱이 입은 노인 홀로 낚시한다 찬 강에 눈 내리는데. 이상입니다.